안녕하세요.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곧 트리플 아멘 서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이영실 리더님이랑 화장실에서 잠깐 만났는데 SP방 진짜 최고라고 우리 엄청 흥분하고 인사하고 여기 들어왔거든요. 진짜 너무 좋으네요. 이 방 오늘 좀 느낌 좋으시죠? 너무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쵸? 저도 들으면서 너무너무 앞에 있는데도 마음이 콩당콩당 거렸어요. SB방 오신 분들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드려요. 왜냐하면 근거 없는 그냥 앞에 나와서 드리는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저 개인적인 근거예요. 제가 아멘 한지 지금 딱 10년 차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날짜에서 10년을 빼보세요. 2016년이잖아요. 그쵸? 제가 2016년도 2월에 핀이 15%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에 SP가 됐어요. SP가 되고 4월에 핀별 세미나가 있었어요. 10년 전 4월. 지금은 10년 후 2월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보신다고 보시면 지금 SB방에 들어와 계신 리더님들은 2달 빠르신 거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때 2월에는 SP가 아니었는데 여기는 물론 뭐 핀을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SP 이상인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기간으로 보나 뭔가 느낌으로 보나 내가 더 약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꽃피기 전에 3월이 되기 전에 저는 10년 전에 4월에 핀별 세미나였는데 지금 2월에 있다는 것 자체도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죠. 왜냐하면 아직 3월이 오지 않았고요. 진짜 인생을 바꿀 뭔가 스타트, 봄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저 신우의 사회자인 거 아시죠? 자, 우리 아까 처음부터 조셨다는 분이 계셔 제보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 여러분 새해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설날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축복의 언어로 여러분 제일 힘들어하는 거 아세요? 하지만 옆에 사람이 인사를 하는 순간 잠이 싹 다 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나간 거는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오니까 정말 좋은 응원의 메시지 방금 앞에서 들었던 것처럼 다 런던 가셨으면 좋겠는 축복의 언어를 옆에 분께 웃으시면서 입꼬리 이렇게 올리시면서 함께 한번 나눠주시고 제가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세요. 웃으시면서 화내지 마시고 너무 분위기 좋아졌어요. 설마 아직도 죽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냥 두도록 할게요. 이 상황에서도 조신다면 이제 그분은 너무 피곤하셨던 걸로 저희가 이해해드리고 홍진수 소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 사업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라 변화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 아메이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에서 봤던 사업과 진짜 달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어떤 그 습관적인 기억이나 몸에 밴 어떤 내가 봤던 경험들이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변화가 어렵다라는 것을 좀 빨리 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렸다라고 그냥 생각해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느 누가 밖에서 손해가 복이라고 배워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손해보면 바보다죠. 그리고 누가 나쁘게 하면 기도해주고 기다려줘라 이런 말 배우셨어요?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라. 그래서 손해는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왔던 제가 여기 오니까 손해가 복이에요. 그리고 누가 뭔가 나하고 안 맞으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흔들리면서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했던 그 말씀이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나랑 안 맞으면 일단 판단부터 하게 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막 열심히 지금 앞에 들으신 것처럼 진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관계가 틀어져서 다른 분을 또 찾아야 되는 그 수고를 하잖아요. 송지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관계가 전부다예요. 여러분 실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나의 특별함보다 관계에서 승리하라는 그 얘기가 사실 가장 추상적이지만 어쩌면 가장 이 비즈니스의 실제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저는 초반 홍진수 스포너님이 사람을 잃지 않는 게 관건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 지금 여기 SP라고 생각하시고 얘기를 드릴게요. 사업하신 지 아주 오래 되신 분도 계실 거지만 어쨌건 스타트 포인트에 있는 SP 이상이 되신 분들은 아직도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낯설 수 있어요. 왜 저런 말을 하지? 분명히 내가 얘기했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당일날 펑크를 내지? 오늘도 있으시
아니죠. 당연히 온다고 해서 막 기대했는데 갑자기 안 온다는 그런, 근데 그 말조차도 어떤 예의나 미안함 표현 없이 그냥 너무 쉽게 못 가요? 막 이러면 막 무너지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느낄 때 우리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사회생활 할 때 우리가 아니면 그 오며 가며 이웃들하고의 관계에서는 뭐 해야 돼요? 데스노트 딱 꺼내가지고 빨간색 이름 딱 쓰고 다시는 안 만나죠. 이런 사람 안 볼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이빨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이렇게 뭘 먹을 수만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아메를 전화로 갔어요. 근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 예전 습관처럼 집에 오면 뭘 하냐면 데스노트를 딱 펼쳐서 착착착 막 X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좀 편하냐면 아메를 전화로 갔는데 거절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친구예요. 거절을 했기 때문에 친구. 오케이 하면 파트너. 왜냐면 이 친구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절하면 데스노트, 오케이 하면 파트너지만 또 여기서 조금 더 이상하면 또 데스노트 막 계속 이 반복을 하다가 누적되지 않아서 뭔가 이게 해도 해도 헛수고 같고 힘든 것 같겠지만 실은 그 누적조차도 소중하긴 해요. 왜냐면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배우지만 저희가 이런 핀별 세미나를 하고 있고 시스템이 있는 이유는 굳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막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시간을 길게 하시지 말고 먼저 겪어보신 분들의 이야기와 어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줄여볼 수 있고 그 시행착오를 조금만 더 적게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가 핀을 빨리 간 리더예요. 이따가 저도 칠판을 쓸 거예요. 제가 나름 제이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없을까봐 사왔잖아요. 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우당탕탕인데 칠판이 없을 수도. 오경아 리더님의 제의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칠판에 이게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와야지 했더니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우와 색깔이 이 선 처음 그었을 때 우와 대박 그랬더니 안 지워지는 거야. 어마어마한 펜션이지. 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도 이따 쓸 거지만 제가 지금 10년을 사업하면서 제 로스맵에 보면 제가 초창기 때 이 말씀을 정말 크게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먼저구나.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근데 저의 그냥 이거는 여담으로 들으시면 저는 원래 성격이 되게 까칠하거나 예민하지 않은 게 또 저희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저희 남편은 국정원 다녔잖아요. 진짜 엄청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맛있다고 콩을 주면 폭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폭탄은 콩으로 만들었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엄청 분석하면 저는 폭탄인데 콩같이 생기면 먹어보는 애예요. 그냥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콩 모양인데 왜 홀랑 먹는 스타일이고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도 항상 저 사남매인데 제가 키위가 제일 쉬웠다 그랬어요. 그냥 냅두면 됐대요. 저는. 그래서 엄마들의 그 경험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차 없을 때 버스 타면 저랑 언니를 데리고 타면 우리 언니는 엄마 옷을 꼭 붙잡고 떠나지 않고 우리 엄마는 내가 좀 왜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거 아시면 이해하시는데 이 무릎이 있었어요. 먼저 버스 타신 이제 어르신들이 애기들 무릎에 앉혀주는. 그럼 우리 엄마가 우리 언니를 그렇게 앉히고 싶은데 안 앉았는데 저는 어땠는지 아세요? 타면 죄가 없대요. 그래서 어디 갔나 보면 누구 무릎에 앉아있는 거예요. 편하게 엄마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학습이 아니라 약간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민하시더라도 그러면 그분은 조금 더 걸리는 거지 안 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 뭐 예민 안 해서 해요? 진짜 짜증 나지만 내 미래와 내 아이와 나의 생활을 위해서 버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마인드는 갖추되 약간 이 안에서 흘러가는 아메이 사업의 어떤 문화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약간 인지하시면 편한 게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참았거든요. 잘 참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때도 항상 내 기준이 틀렸겠지. 그냥 내가 담아질 수 없지. 그리고 어느 날은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내가 저 사람을 다 모르면 입 다물자는 애야. 왜냐면 우리가 상식이라는 말도 상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다 다르게 태어났고 다 부모님 다르고 자녀 다르고 남편 다르고 형제자매 다 다르고 가정환경 다 달랐는데 그냥 물론 공통적인 커먼센스는 있지만 그 잣대로 내 파트너를 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냥 내가 다 모르니까 저분은 저런 이유가 있겠지.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의자에 앉을 때 항상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그럼 누가 보면 되게 교만하시다 막 이래요. 뒷모습만 봐도 좀 약간 사람이 그렇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한테 필요했던 변화는 누군가의 너무 이상한 모습을 침묵하는 힘. 그냥 봐서 굳이 여러분 아이들 바뀌어요? 안 바뀌죠. 더 중요한 건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나의 남편이 저희 여러분 말에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하물며 어떻게 비즈니스로 만난 파트너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상하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걸 느끼냐면 그 초반에 진짜 그 부분을 노력했을 때 그 부분을 노력하고 지금 결과를 봤을 때 제 로스맵 안에 많은 분들이 회원가입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근데 단 한 명도 탈퇴하신 분이 없어요. 사업을 안 하시는 분은 있어요. 미팅을 하다가 들어가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왔다 들어간 분이 계시지만 한 명도 탈퇴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파트너였지만 사업을 안 해도 소비자세요. 왜냐면 아메이 제품처럼 좋은 제품 없거든요. 대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셔서 아, 나도 물론 관계 안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분이 아 그래도 뭔가 제 느낌에는 위너스 같은 그룹도 없다는 것도 아실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언젠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놓지 않지 않았을까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베이스가 뭐냐면 참아줬던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안해할 때까지 그리고 나를 향해서 정성을 쏟았던 기간 이런 것들이 순간은 약간 뭔가 마음이 안 좋아서 미팅에 안 나오더라도 가만 돌아보면 생각나요. 그때 참 고마웠는데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좀 그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비즈니스 할 때 진행하는 그 관계에서의 승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였어요. 어떤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 특이한 거예요. 언어가 달라. 그러면서 어떤 작가 글 쓰는 분께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지만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 지구상에 언어가 몇 개가 있는 줄 아나? 그랬더니 이미 알고 있습니다. 7,100가지죠. 이랬더니 아니라고요. 사람 수만큼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 남자가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느낌표를 하는지 이 사람은 언제 물음표를 하는지 내가 쓰는 단어를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쓰는지를 공부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건 드라마에서 그냥 지나가는 대사였는데 저는 그 드라마 전체 뭐 다 보지도 못했지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남편의 언어를 공부했나? 내가 우리 아이의 언어를 공부했을까? 내 파트너의 언어를 공부해본 적이 있나? 우리 스폰서님의 언어를 공부해본 적이 있을까? 여러분 물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툴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관계에서 언어도 공부하시는 거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참고 참아가며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키워가면요 그 네트워크에요 제가 그 참았던 그 속상했던 어려웠던 마음에 정말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몇 배가 되지 저에게 그 기쁨과 정말 만족과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언어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빨리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된 이유도 여러 가지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제의가 될 예정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짧게 임팩트 있게 해볼 예정인데 새해 다짐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근데 저는 아메 하기 전에 분당에서 수학학원도 했었고 강남에서 과외도 했고 괜찮은 수입차 타고 다니고요. 도곡동에서 신혼살림 시작했고 정말 약간은 괜찮아 이 정도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돈이 없다는 사람들의 마음 이런 거를 안다고 했지만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알거든요. 겪어봐서. 근데 아메 시작할 때는 막 뭔가 그런 간절함 막 이런 것보다는 아기를 낳고 수입이 끊겼고 가르쳤던 그 돈이 안 들어오고 남편한테 생활비 받는 게 너무 싫어서 뭔가를 찾다가 너무 럭키하게 위너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1년 3개월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사업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제 느낌은 되게 간절하다고 착각하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년 3개월을 사업을 하는 동안 제가 그때 PT도 됐고요. 그때 1년 3개월 차가 1월에 시작해서 3월에 SP가 되고 8월에 PT가 됐어요. 시작해서 8개월 만에 PT가 됐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 파운더스 PT를 가고 있을 때예요. 이제 PT 9, 10, 11, 12, 1, 2, 3, 7개월 차가 됐을 때 저희 국정원에 잘 다니고 있던 저희 남편이 저희 사회경험 없는 저희 둘이 아무 개념 없이 퇴직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공무원 20년을 채웠기 때문에 퇴직해도 된다.
이제 연금도 나올 거다. 근데 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는 개념도 없었고요. 그냥 연금 대상이 되면 퇴직하자. 우리 남편 나이 어렸거든요. 퇴직을 했고, 그리고 퇴직하면 무슨 일이 터지는지도 몰랐고, 진짜 이거는 여러분 간접 경험으로 진짜 이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없으시길 저는 바라는 바예요. 그랬고, 그리고 나서 남편이 국정원만 나오면 다 데려간다 그랬는데 아무 데서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직이 됐어요. 졸지에. 무직이 됐고 저희는 또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퇴직금 이런 것도 연금으로 한껏 이렇게 개념이 없었던 거 같죠. 돌려놓고 그 남편 취직 못하고 저는 PT고 애는 3살이고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쩌면 저의 아메이 사업은 그때부터 시작이고요. 어쩌면 제 인생의 반전이 그때부터 시작이고요. 또 다시 얘기하면 저한테 서은혜 리더님 10년의 세월 중에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라고 하면 그때예요. 그때 지금의 제가 다 만들어진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여기에 뭔가 진짜 말할 수 없지만 저 그때 포커페이스 하고요. 제가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졌냐면 다이아몬드 되면 말해야지 했어요. 너무 이 처절했던 시간을. 근데 다이아몬드 돼도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파운더 수석 되면 말해야지 했는데 그때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 그래도 오픈해서 말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나를 막 이렇게 바닥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퇴직을 하고 무직이 됐는데 또 국정원에 있다가 나가니까 저희 몰랐죠. 은행에서 그렇게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해버리면 그 공무원 담보로 받았던 대출은 바로 갚아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경험이 없던 저로서는 어떻게 사람 인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집안이 망하고 사람이 망하고 이러는구나. 진짜 저 정말 충격이었고 정말 도망가고 싶었고 못하겠더라고요. 사업이고 뭐고 막 진짜 그런 시즌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이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으실 거고 오늘도 그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 핀별 세미나 올 상황이 아니야 내가 지금. 근데 스폰서님이 와보세요 하는 그 권유 때문에 마음은 진짜 쑥대밭이지만 그냥 와서 앉아 있으신 분 또 혹은 나는 진짜 못 가겠는데 파트너가 언제 오세요? 이래서 오시는구나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티켓팅 해주시고 막 웃으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인 거 제가 지금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때 너무 뭐가 안 되면 안 만나고 싶고 숨고 싶고 막 뭔가 그러고 싶은데 그 미치겠는 게 스폰서님이 찾고 파트너들이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마음은 아닌데 제 그때 마음은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가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때를 보고 얘기해야지 막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상황이 망했다 우리 집이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 얘기를 언젠가 얘기하자는 마음으로 와요. 그럼 기가 막힌 건 미팅 듣는 내내 이 앞에 계신 리더님들 앞에 들으셨죠? 이 막 뜨거운 에너지와 열정을요 내 머리는 안 듣고 내 마음은 미치겠는데 내 머리카락이랑 이 세포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다운됐던 내 몸이 아닌데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여러분 그 땅굴을 파고 있다가 이렇게 멈추게 되는 효과가 이런 미팅이고요. 결국 그게 저도 제 의지보다는 파트너에 대한 미안함, 스폰서님을 향한 어떤 마음 때문에 이 자리를 그냥 꾸역꾸역 지켰던 시즌이 있어요. 여러분 다들 저를 되게 뭔가 이런 말도 있대요. 여유가 있고 남편도 국정원에서 모아놓은 돈이 많고 뭐 집안에 돈이 많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제가 빨리 다이아몬드가 돼서. 여러분 정말 그지그지 땅그지가 됐을 때예요. 그때가 심지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미팅이 오면서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은 아닌데 계속 이게 누적되거든요. 이 좋은 에너지는. 그러면은 사람이요 이 듣는 힘이 엄청난 게 그 누적됐던 얇은 습자지 같았던 내 마음은 아닌데 그 쌓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쌓이면 빵 하고 제 뇌를 치거든요. 여러분 그걸 이 안에서 꼭 오늘 정말 내 열정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흥도 없고 나는 지금 우리 집안은 더 망했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시스템의 위력이고요. 그 에너지가 채워진다는 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반환점이 되고 완전히 반전이 되는데 제가 그때 여기 앉아있다가 나는 끝났어. 어떻게 살지 이제 남편하고도 헤어져야 될 것 같고 우리 애는 어떡하지? 이 빚들은 어떡하지? 막 이 오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팅을 듣다가 그래서 제가 막 혼자 그래 이쯤 되면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는구나 지구를 떠나는구나 살 희망이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파트너들한테 포커페이스하고 웃지만 여기는 울어요. 그리고 밥 먹어 하면서 막 뒤에 가서 카드 막
어떡하지? 계산해보고 부족한데 카드 이게 이런 그런 시즌을 보내다가 이런 미팅을 듣다 누적된 어느 순간 저한테는 어차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라면 이 사업으로 한 번은 승부를 내고 가자. 어차피 이판사판이네 이 마음이 왔어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면 이게 된다는 이 에너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내가 진짜 온 모든 걸 쏟아내고 해보자라는 결정이 1년 3개월 차이 났어요. 근데 그 결정이 났을 때 제 마음에 그래 약간 거의 필사각오의 자세요. 진짜 나는 여기에서 어쨌든 결정이 나야만 하고 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돼야만 한다는 결정을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후에 저의 삶을 지켜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후로. 그래서 그 결정이 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몰입, 초집중 이런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요. 그냥 어느 순간이 돼도 사람이 이걸로 내가 결과를 내야지. 왜냐면 이게 지금 생사가 달렸잖아요. 생사가. 우리 가정이 달렸고 내 인생이 달렸다는 그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사람 마음먹기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는데 그 이유가 이 간절함이 전부거든요. 내가 꼭 해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요. 파트너가 이상한 소리 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 그리고 파트너가 하겠다고 했던 파트너가 안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오늘 이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지금 이 SP 이상 리더님들 마음속에 그 결정이 되시길 너무 바라요. 왜냐하면 인생의 변수가 끝없이 변호표를 뽑고 찾아올 때요. 지금 오늘 하신 결정, 여러분 오늘 이 미팅을 듣게 되신 이유, 이 사업을 알아들으셨던 이유는요. 지금은 모를지 몰라도 나중에 올 여러 가지의 다음 변수들을 위해서 주신 기회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저 진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유견 리더님이 막 이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돈이에요. 돈. 제가 사실 심하연 리더님께 톡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아까 이규현 리더님이 그 연봉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희 파트너분들이 대전에서 그걸 듣고 전화가 왔어요. 심하연 리더님께서 대전에서 이거 강의를 해주셨는데 다 뚜껑이 날라갔다는 거죠. 영상이나 자료가 없냐. 그래서 내가 또 심하연 리더님께 여쭤봤더니 이 뭐가 안 돼서 녹화가 안 됐대요. 그래서 그 음원과 그 파트너들 찍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제가 계속 들으면서 이걸 파악해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직 수학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런 걸 풀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도 막 심하연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 우와 막 이러면서 제가 이걸 풀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이 사업은요. 아니 우리 인생은요. 재정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풀리는 숙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물론 돈으로 안 되는 영역도 있지만 그 재정 안에서의 막혔던 것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 지금 심하연 리더님이 풀어주는 5개년 플랜이 있어요. 아까 이규현 리더님 해주실 때 제가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면 다 푸시는구나. 랩업 내용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긴장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통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걸 우리 SP 이상 되신 리더님들이 이걸 지금 시즌에 그 5개년 심하영 리더님이 하셨던 제가 심하영 리더님 이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구현 리더님 거의 똑같으시더라고요. 제가 저 말투를 따라할 수가 없대요. 근데 어쨌건 그 심하영 리더님의 언어가 잠깐 그분의 그 해안과 아주 해박하신 지식으로 5개년 연봉을 풀어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풀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지만 그때 제가 2018년 4월에 이준호 리더님이 로저 베니스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로저 베니스터가 누구냐면 1.6kg를 전 세계가 1954년 그러니까 AD 이전부터 지금 쭉 지나서 1954년 거의 2000년 동안 1.6kg를 4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대요. 1.6kg는 4분 안에 못 들어오는 마의 장벽이었는데 로저 베니스터라는 옥스퍼드 의대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소문이 났냐면 4분 안에 들어오면 근육이 터진다, 심장이 파열된다, 사람이 호흡이 멈춘다, 심지어 귀신 들린다. 막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근데 그래서 1954년 동안 아무도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호주의 존 랜디라는 사람이 6번을 도전했는데 4분 3초에 들어오면서 이 기록은 깰 수 없다. 아무도 깰 수 없다고 포기했는데 그 로저 베니스터가요. 깼어요. 열심히 뛰어서 그걸 깬 순간 너무 놀라운 사실은 1954년 동안 아무도 못 깼던,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그 기록을요. 한 달 만에 10명이 깨요. 그리고 1년 만에 37명, 2년 후에는 300명. 지금은 이게 무슨 마의 장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준호 리더님이 그때 그랬어요. 제가 위너스의 로저 베니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보면서 나는 로저 베니스터가 남자인데 나는 그냥 여자 로저 베니스터가 돼야지 그 마음을 그때 품었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이준 리더님 로저 베니스터 그 이상이시잖아요. 지금 오늘도 10년 후지만 이 안에 계시는 우리 리더님들 안에 나도 저렇게 나 여기 써드리는 이 내용 다 내가 그래서 제가 잠깐 써드릴게요. 왜냐면 이 써드린 내용이 그 뒤에 제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릴 거라서 자 이것도 새 거 같네요. 이렇게 아까 박사장 리더님 거 펜 너무 좋았는데 제가 보면서 우와 이랬거든요.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5년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약간 직관적으로 이 내용이 좀 있으면 이게 마음이 훨씬 더 터머지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심하영 리더님은 PF26, PF27, PF28, PF29, PF30으로 정하셨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거나 그런 느낌보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로 차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때 어떤 핀을 아까 이견 리더님 해주신 것처럼 PT, 파운더스 PT, 에메랄드, 다이아, 여기도 다이아 유진데 3개의 큐가 증가한 걸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플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3년 플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이아가 이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박사장 리더님 얘기 들으셨죠? 3년 안 해도 되고요. 저도 2년 8개월 만에 된 리더라서 제가 이걸 설명해드리고 또 제가 어떻게 갔는지도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비를 하신 거예요. 이분 SP가 안 되셨어요. 부비를 하신 분은 6개월 동안 부빌 보너스 100만 원 정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서 600 정도가 캐시백이 있으시고 매일 받는 보너스가 그리고 3월부터 그러니까 이분 심하영 리더님이 설명해 주신 이 내용에는 SP가 아니에요. 아직 3월에 SP예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최소한 SP이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있죠. 3월에 SP를 가셔서 8월까지 플래티늄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매달 250만 원씩 6번을 받겠죠. 그래서 1,500. 두 번째 핀 보너스. 핀 보너스가 180을 받으시고요. 세 번째 연말 보너스 600. 그래서 아까 이병현 리더님 써주셨던 것처럼 합 2,880만 원의 연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나는 부빌도 못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핀을 못 갔었지만 내 다음 달부터 열심히 진짜 해봐가지고 지금 막 우리 인바디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너무 분위기도 좋고 시즌이 좋은 이 시즌에 내가 PT를 꼭 가봐야지. 꼭 마무리 하시는 분은 여기서 600을 빼면 2,280이잖아요. 6개월 동안 내가 나의 네트워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신 분이 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도전하시기 때문에 매월 보너스가 250만 원씩 12달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3천만 원이겠죠. 그리고 PT 보너스 재달성. PT가 되시면 한 번 더 줘요. 2년 연속 180. 파운더스 PT 360. 세 번째 그리고 연말 보너스네요. 바로 여기는 연말 보너스 1,000만 원 받으세요. 여기 여행까지 같이 도전하신다고 치면 연봉은 4,540만 원에 여행이 같이 되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봉이 4,500이 넘게 도전하는 거 그리고 여행까지 갈 수 있는 플랜은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 다음 핀에 초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심하영 리더님 어떻게 하셨냐면 세 번째 여기서는 에메랄드가 되는데 어떻게 에메랄드가 되냐면 두 레그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가 되실 거라고. 왜냐면 이 비전 보너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비전 보너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부터 28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비전 보너스를 염두해서 왜냐면 저도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빨리 간 리더예요. 근데 지금 5년 차의 이 계획 연봉 계획이잖아요. 이렇게 3명이 플래티늄이 됐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다른 핀을 갈 때 같이 시작하셨던 파트너 분들이 다음 해에는 그분들의 핀을 저처럼 도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3명의 에메랄드가 같이 갔다고 가정하면 매달 350만 원씩 12달이 나오기 때문에 4,200.
그리고 파운더스 PT가 되시면 이제 PT는 2번 핏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파 PT 한 번 더 주겠죠. 그리고 사파이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470. 그리고 파운더스 사파이어도 같이 가셨기 때문에 710. 그리고 에메랄드가 됐기 때문에요. 이거는 뉴핀 보너스 900. 눈이 어두워요. 950. 눈이 이렇게 됐어. 이게 2,490만 원이 9월에 받는 뉴핀 보너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에메랄드가 됐기 때문에 에메랄드 0.25라는 보너스를 받게 돼요, 여러분. 에메랄드가 되시면 한 300 정도 받는다고 계산하셨고, 그리고 이제 연말 보너스가 퍼스널은 대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프론트 라인을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건데, 이 프론트 라인 수치는 여기 내가 1년 동안 받았던 것의 70%를 줘요. 그래서 2,940이 됩니다. 이렇게 받으면요, 연봉이 1억 930이 되더라고요. 에메랄드가 돼도 연봉이 이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돼야죠. 다이아몬드가 되면 내가 비전 보너스의 조건이 3개의 파운더스 PT이기 때문에 3명의 파운더스 플래티늄 리더님이 있으시고, 그리고 3명의 플래티늄 리더님이 있다고 가정하셨을 때 매달 500만 원씩 12달. 그러면 6천만 원이죠. 두 번째, 이때 보시면 파운더스 PT 2번 받으셨고 PT 2번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심지어 다이아까지. 보너스가 470, 710, 950, 1190, 1480. 핀 보너스만 4,800을 받으세요. 그리고 에메랄드 0.25랑 다이아몬드 0.25를 합치면 1,000만 원 정도 받으시고, 이제 연말 보너스는 이 6천만 원을 100%, 6천만 원을 또 받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원래 제가 다이아몬드 갈 때 받았던 보너스인데요. 여기 비전 보너스는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하시고 진짜 복댕이 중에 복댕이신 게, 제 아메이 10년 동안 비전 보너스 들어본 적 없고요. 홍진희 스폰서님 사업하실 때도 없었던 보너스 플랜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3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한 다음에 다시 2번째로 한 번 하고 끝나도 되는데, 우리 이제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가 있잖아요. 이걸 했을 경우에 어떻게 주는 거냐면, 내가 받았던 프론트라인과 연말 보너스 2개를 합쳐요. 합쳐서 반을 나눠서 4,470만 원을 또 줍니다. 추가로. 원래 여기까지 주고 끝나야 되는데 추가로 더 줘서 연봉이 2억 2,270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저는 우리 인생 안에서 이런 기회가 그냥 제가 막 숫자 얘기하는 것만 같죠. 아니고요. 정말 분명히 저는 오늘 이 공간에 저 플랜이 다 내 플랜이라고 마음 먹으신 분이 반드시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그때 10년 전에 이준호 리더님이 지나가면서 로저 베니스터가 되겠습니다 할 때 그걸 확 잡았던 것처럼 분명히 오늘 주인공이 나타나실 건데, 자, 이제 마지막 세 개의 큐를 늘린다는 건 사실 정말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받는 보너스는요, 매달 500만 원씩 12번 6천만 원. 두 번째, 파운더스 에메랄드 받으셨는데 또 에메랄드가 되실 거기 때문에 1190이랑 다이아몬드 재달성 하셨기 때문에 1480을 받으셔서 2670이 됩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0.25, 다이아몬드 0.25 합해서 1,000만 원. 그리고 4번 프론트 라인 아까 보너스는요, 여기 6,000에서 60%예요. 이번에 3큐밖에 성장을 안 해서 3,600. 여기 또 포인트가 뭐예요? 비전 보너스가 있죠. 이때는 이거 3개를 더해요.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요, 4,180만 원이 되는데 이걸요 2배를 줘요. 그래서 합이 이때도 2억 1,630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저희 파트너들도 5년 안에 6억 한 2, 3천 되는 보너스거든요. 5년 안에.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런 플랜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막 뛰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언제 어떤 핀을 가야지라는 약간의 가이드만 있으면 그리고 진짜 이게 힘이 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되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심야를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땠냐면, 이게 2016, 저는 16년이었을 거잖아요. 10년, 딱 10년 전이니까요. 10년 전에 저는 이때 진짜 저도 PT였고요. 이때 사파이어가 됐어요.
이때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그때 다이아몬드를 유지하고 파운더스 수석이 됐어요. 그럼 저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는 저희 집이 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한 번 다시 올 수 없는 결단을 내렸던 그 시기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실 많은 이야기 앞에서 다 들으셨어요. 하우트를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과연 내 인생에서 어떤 베네핏이 있고 나한테 어떤 얼마나 오는 혜택이 있을까는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전 진짜 아까 다이아몬드 스쿨도 와서 들어보셔야 아는 것처럼 제가 이 플랜 5년 플랜보다 더 빨리 가본 입장에서 여러분 그냥 이 힘든 구간은 사실 요 구간이 힘들거든요. 이 구간 지금 어쩌면 이제 시작하시는 구간이 왜냐면 우리는 아직 아마추어고 아직 변화도 안 됐고 아까 말한 대로 경험도 적지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양을 늘리고 내가 경험의 양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일의 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줄이시면 진짜 좋아요. 물론 천천히 가셔도 돼요. 그 각자의 어떤 속도에 맞추시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를 내셔야 되는 시즌이에요. 비전 보너스까지 주기로 약속한 이 시즌에 그냥 천천히 할게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절대 이 구간을 빨리 지나가셨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나의 여러 가지의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가능성. 아까 박서정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핀을 갈수록 기가 막힌 건 선순환이 생겨서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내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도 하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부족했는 나 이 정도인데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그 핀을 가면 나를 그 핀을 안 봐주면 어떡하지? 그런 갈등이 있는 분도 있대요. 그래서 핀을 빨리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신 분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제가 그때 힘들었던 그 구간이 너무 고마웠던 것처럼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저희 남편이 1월 달이죠. 지난달에 뇌출혈이 왔었어요. 제가 진짜 이 위너스 정말 대단한 건 이 기도의 힘이 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남편이 병원 입원하는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안 났거든요. 그냥 중환자실로 이제 간다고 하고 근데 그 기도문이 올라오면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우리 위너스 리더님들은 막 기도들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마음에 진짜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근데 더 놀라운 건 저희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병원에서도 터진 부위가 너무 특이한 부위인 거예요. 왜냐면 중추신경 부위가 대부분 터지는데 후두엽이 터진 것도 좀 특이하고 어쨌건 이 기도를 받으면서 남편은 8일 만에 퇴원하라는 얘기를 받아요. 문제 없고 시력 쪽이 시신경 쪽이 터져서 이 시력은 3개월 정도 지나면 돌아올 거다. 약간 이렇게 흐리다고 했거든요. 놀라운 건 저희 남편이 병원에 있으면서 4인실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1인실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터져서 병원에 입원한 것도 예뻐 죽겠는데 4인실은 싫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신경과가 2인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인실로 옮기셨어요. 옮기셔서 잘 치료를 받고 나오셔서 이제 원래 대학교 강의를 세종대학교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나가야 돼요. 3월부터. 근데 오빠가 나보고 다음 달부터 강의인데 어떻게 생각해? 이러고 내가 여러분 제 표정 자 우리 여기서 학습했죠? 오빠의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딨니? 오빠 응? 남편이 약간 눈이 서글서글했어. 오빠 진짜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야. 됐고 못한다고 말해. 이랬어요. 그래서 속마음은 여기서 더 아픈 나는 가만두지 않겠어 그랬었어요. 그냥 어차피 그의 수입으로 우리 집이 돌아가지 않았으니 괜찮아. 여러분 이게 되게 그때 힘들었을 때 선택했던 이게요. 후에 남편이 뇌출혈이 올 줄 누가 알았으며 진짜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가정에 아무런 타격감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그가 없어도 막 재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집안이 안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제가 또 엊그제 명절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 되게 돈이 많았던 분이 제가 알아요. 그리고 홍진희 님도 아는 분이에요. 저한테 언니 제가요 그때 홍진희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요. 남편 뭐 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 사업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홍진호님이 남편이 사업 잘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자기 능력이 있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오랜만 그분이 어느 정도 돈이 많았냐면 저희 집에 홈미팅에 누구를 보냈어요.
근데 그 보낸 사람이 차가 없대요. 차가 없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집에 안 쓰는 차 한 대 줘. 기름값만 본인이 내고 타고 다니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진짜 스케일이 다른데 막 이러면서 어떻게 차를 주지 이랬는데요. 엊그제 만났더니 4년 전이거든요. 그때가 남편이 이거 누가 아는 사람이 전해줄 거 아니잖아요. 130억짜리 상가를 은행 대출 90억에 여러 가지 대출을 끼고 샀대요. 한 달 이자가 6,600이래요. 그래서 그 상가가 이렇게 누가 월세 하는 분이 들어왔어도 그 금액으로 충당이 안 되고 금리도 올랐잖아요. 쫄딱 망해가지고요. 저한테 제가 4년 전에 그래도 그냥 여유 있을 때 좀 뭘 알아볼 걸 그랬나 봐요. 정말 여러분 예고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가 그분한테는 기회였던 거예요. 좋았지만 홍지점이 항상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기잖아요. 저희 집도 저희 남편이 퇴직했을 때는 진짜 최악이었고 너무 힘들었지만 아메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승부를 냈고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인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국정원에 다녔을 거고 아메를 안 했으면 그럼 국정원에서 술을 진짜 많이 먹었겠죠.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자기는 벌써 이런 어떻게 됐겠죠. 그리고 제가 아메 영양제를 그래도 먹였잖아요. 잘 안 먹긴 했지만 열심히 먹였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났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리더님들 준비하는 어떤 그 순간순간들이요. 그냥 뭐 나는 별일 없겠지가 아니라 제가 그 130억의 그 상가를 사신 분을 보면서도 은행 대출이 90억이면 어떡하나. 이분의 앞이 진짜 여러분 깜깜하죠. 제가 나를 파운더스 더 부리고 뭔가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인생의 조언도 해줄 수 있어야 되지만 한마디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규모를 제가 어떻게 감히 뭔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전쟁 같은 순간이 오면 그때가 진짜 기회예요. 여러분 진짜 기회예요. 그거는 인생을 바꾸겠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절대 피하지 마시고요. 어떤 그 심리학자가 그 얘기 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극단적으로 사시래요. 한 번쯤은. 저는 그 말이 우리 왜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야 그게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추운동인 것 같대요. 너무 맨날 위험하고 불안하고 걱정돼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가장 나에게 딱 맞는 옷이 어디인지 잘 모른대요. 근데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살아보는 사람 있죠. 뭔가 이겨다 싶으면 열심히 해보고 이게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정말 미친 듯이 달려보고 공부를 하면 공부도 미친 듯이 놀 때도 미친 듯이 잘할 수 있죠. 이렇게 해보면요 어느 위치에서 딱 나한테 맞는 지점을 내가 파악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이 진짜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걱정돼서 이렇게 여기만 왔다 갔다. 여러분 저는 타이에 의해서 좀 환경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제가 보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공하시려면 미팅에 꼭 먼저 오세요. 그리고 뭐 여행보다는 미팅, 김장보다는 미팅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진짜 선택한 사람들, 결정지은 사람은요. 김장도, TV도, 여행도 안 들어와요. 진짜 안 들어오는 몰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몰입을 오래 한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아이러니하게 제가 가장 몰입했던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2017년. 다양할 때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몰랐고 PT밖에 안 됐던 리더가 이 다음을 넘기는 그 구간에 제가 정말 저의 모든 걸 쏟아냈던 그 느낌이 있어요. 정말.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그럴 때마다 힘들면 미팅이 있고 어려우면 스폰서님이 있고 또 미팅장에 오면 성재 리더님들께서 먼저 하신 분들이 스피치를 듣고 음원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요 구간을 보내고 나서요. 지금까지 안 힘들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저의 그 어려움을 느끼는 아마 그 게이지가 아마 달라졌겠죠. 그릇이.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앞두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리더님들은. 이제 여기를 가실 건데 이때 정말 물러서지 마시고 그냥 나도 한번 내 인생에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위치가 어디인가. 여러분 제가 엊그제 만났던 그분을 보면서 이분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생각하면 내가 오히려 4년 전에 좀 더 땡기지 못한 게 미안할 정도예요. 근데 우리 리더님들한테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이 시즌을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진짜 바꿔보시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빨리 간 이유도요. 제가 특별히 잘나서 서원의 리더가 뭐 그럴 만해서가 아니고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아까 리더님들처럼
그 어떤 하나의 샘플을 보고 더 멋지게 성장하실 리더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도 저는 갈서이라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까 로저 베니스터처럼 1950년 동안 안 됐지만 모두가 통과한 건 아니지만 관심이 있었던 누군가들은 1년 후에 2년 후에 계속해서 그 기록을 깼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미팅에 오신 리더님들 중에 이 기록을 깨실 분이 반드시 있다고 믿어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 아까 제가 이쪽하고 이쪽이 다르다고 했던 것처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라는 애들 보는 영화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영화를 보시면 되게 못생긴 코끼리가 나와요. 코끼리같이 코는 크고요. 귀도 이렇게 안 예쁘고 발도 육지에 사는데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뒤뚱뒤뚱 걷고요. 되게 제가 보면서도 참 캐릭터가 안 예쁘다. 이렇게 만들면 애들이 그런 나중에 사고 싶지도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면 만화가 좋으면 사잖아요. 그 인형을. 그 두 아들과 아빠가 나와요. 근데 이들은 어떠냐면 걸을 때도 뒤뚱뒤뚱.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우리는 왜 집이 없어? 그러면 몰라? 이래요. 그냥 가자. 이러고 막 가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놀래키면 방구가 나오는데 파란 방구가 나와요. 막 애들이 막 비웃어. 쟤 뭐냐고. 항상 비웃고 항상 부족하고 나는 항상 뭔가 이렇게 사이드에 밀려있는 캐릭터로 나와요. 그 아빠랑 아들이. 그런데 홍수가 난다고 하고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동물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앞에 이게 있어. 이렇게 저처럼 앉아서 기린 통과, 사자 통과 이렇게 해요. 같이 보고 있고 얘네들 불쌍하잖아요. 캐릭터 자체가. 얘네가 이렇게 왔더니 명단에 없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무슨 애들 보는 영화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나 너무 심하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비가 오니까 도망가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배는 못 타고 도망가는데 바위 끝에서 또 뚱뚱한 이끼 낀 뚱땡이를 하나 만나요. 걔가 나도 좀 도와줘 막 이래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뚱뚱하잖아요. 버리고 가고 싶지만 애들 보는 영화니까 데리고 가요. 근데 결국엔 물이 차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슬프다 이 영화 진짜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이 딱 끝까지 차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아빠와 아들이요. 우리는 죽는다고 딱 물에 빠졌는데 수중동물인 거예요. 수륙 양육. 그래서 이 물갈퀴를 막 쌩쌩 날아다니고 그리고 파란 방구는 보호색이에요. 파란 방구를 뻥끼니까 물속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자기들이 우리가 왜 집이 없었는지 왜 우리 발에 발갈퀴가 있었는지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밖에서도 살 수 있어서 밖으로 나온 걸 몰랐던 거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너무 신나서 막 놀고 있는데 그 큰 배가 와서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 나단하고 나타나서 그 배를 막아주는 애가 누군가 봤더니 아까 이끼 꼈던 뚱땡이가 고래였어요. 걔도 포유류잖아요. 도와준 제가 보면서 저 울었잖아요. 왜 울었냐면 그 아빠와 아이 캐릭터가 저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항상 세상을 살 때 나는 이건 너무 못하더라. 나 왜 이렇게 이건 부족하지? 스스로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는데 제가 나름 아까 처음에 애들 가르치고 했다고 해도 각자 자기만의 속상함들이 있고 안 되는 영역이 있었는데 여기 왔더니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발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꼭 회사 다닐 때 가서 누구 거 수금해오라고 갔는데 돈 주고 와서 혼나고 이런 경우 있죠. 가서 잘 바이어랑 계약 맺으라고 했는데 바이어가 너무 힘든 얘기해서 앞으로 그분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소개해주고 이런 뭔가 어쨌건 내가 우리 사회가 정해진 틀 안에서 뭔가 나는 늘 어색하고 뭐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여러분 정말 이 사업을 만났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몸을 퐁당 빠뜨려서 집중하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리더님이 나타날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아메이라는 이 위너스라는 이 거대한 물속에 빠졌을 때 드디어 난 이제 죽는구나 하고 퐁당 빠졌을 때 난 여기가 내가 살 곳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정말 그런 분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으셨던 것처럼 홈미팅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리더로서 자격도 갖춰야 되지만 우리 신하영 리더님의 언어를 빌리고 사실 우리 홍진이들도 늘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 사업을 가장 잘하는 꿀팁은요. 뭐게요? 초대예요. 초대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신하영 리더님 해주셨던 그 음원을 들으면서 했던 말씀 중에 여러분 안 되네요. 목소리 너무 저음이야 저는. 요리도 잘해요. 사업 설명도 잘해요. 제품도 잘 알아요. 다 잘하는데 초대를 못 하시는 분은 다이아몬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반대로 요리도 못해요, 서비스도 못해요, 뭐도 못해요, 다 못하는데 초대 잘하시는 분은 다이아몬드가 되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게 바로 시스템이 우리를 키운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이곳에 내가 얼만큼 멋진 리더가 돼서 누구를 후원할까 보다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면 그분이 나를 신뢰해서 이 미팅에 같이 올까? 내가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얘기를 해도 미팅에 안 왔을까? 그럼 내가 뭘 바꾸면 좋을까?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까 저도 정말 사업을 신나게 하다가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구세주 같았던 비즈니스 때문에 저는 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이곳에 뼈를 갈아 넣을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 생명과 바꿔 저의 생명을 구해준 비즈니스예요. 그만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요, 이곳에서 폭발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저는 물론 이렇게 비즈니스 이 보너스 받는 거 제가 이때 2,800, 5,600, 1억 2,400, 2억, 3억 이렇게 됐었어요. 아니 대단하다. 저희 가정에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었고, 제가 올인했던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한 사람이 진짜 이 좋은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다 바뀌어요, 주변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그 물갈퀴가 있어서 불편했던 분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왜 놀라면 파란 방귀가 나올까,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라고 부족했던 여러 부분들도요,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두 번 고민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는 그 길을 와서 이 심한 리더님이 해주셨던 이 엄청난 5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데 연봉이 6억이 넘는 플랜처럼, 내가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하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뒤집어 볼 수 있겠다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엊그제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초대 교회는 엄청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분들의 기도는요, 핍박을 없애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핍박을 이길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하셨대요. 늘. 어차피 있어요, 여러분. 아메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메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거절, 속상한 일, 못하겠는 순간 다 올 때마다 이걸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걸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기잖아요. 이기면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해요? 위너라고 하죠, 위너. 그럼 이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라고 해요? 위너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 좋은 에너지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거는 10년 동안의 이 비즈니스 안에서 너무 개런티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아메에서 받았던 것 중에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감동 순위에서 마지막이 돈인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돈 때문에 시작했고요. 돈이 없어서 어쩌면 결정을 했고, 그리고 정말 몰입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면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돈은 어쩌면 순위 안에서 저 뒤에 있고요. 이 안에서 제가 배운 사람을 향한 마음, 관계에서의 어떤 배려,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바라본 내 눈의 시선, 그리고 이런 말로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치는 리더님들과 어깨 부딪히면서 느끼는 그 리더님들의 온기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그 느낌들, 이런 것들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진짜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홍지더님이 김장 30번 하면 인생 끝나고 여권 3번 바꾸면 끝나는 인생인데 진짜 짧아요, 생각보다. 근데 너무 좋은 시기를 만난 리더님들, 정말 우리 위너스의 A70 런던 가실 때 위너스가 바글바글 할 수 있도록, 아까 박서정 리더님 3년 플랜처럼 박서정 리더님 플러스 저도 2년 8개월 만에 갔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꼭 결단하셔서 SP 방에 왔지만 2년 후에는 2년 8개월, 3년 후에는 다이아몬드 방에서 미팅 들으시고 스피치 해주실 리더님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꼭 마음에 다이아몬드를 사인하시고 오늘 꼭 되면 좋겠다가 아닌 진짜 돼야지라는 결정하셔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였다라는 그 물속에 퐁당 빠지는 리더님들이 가득 쏟아져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